노년이여. 계란과 이 세 가지 음식을 함께 먹지 마세요. 숨어있는 나쁜 영향. 고요한 솔로 마을의 한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상쾌한 공기, 젖은 흙냄새, 그리고 식탁 위에는 삶은 계란, 따뜻한 우유 한 잔, 통밀빵,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커피가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고 완벽하며 좋은 의도로 가득 찬 식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조합이 서서히 당신의 활력을 앗아가고 몸을 쉽게 지치게 만들며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자신에게 최고의 식단을 지켜왔다고 믿었던 한 은퇴한 철도원, 라흐마트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피로와 현기증, 그리고 사라진 활력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아침 식탁에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의 건강을 거의 앗아갈 뻔했던 습관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단순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솔로의 카우만 마을에 막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젖은 흙냄새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맷비둘기의 울음소리를 실어 나릅니다. 68세의 은퇴한 철도원 라흐마트 씨는 수십 년 동안 그와 함께 해온 소박한 자바 양식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삶은 계란 하나, 통밀빵 2조각,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김이 피어오르는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5년 전 은퇴한 이래로 라흐마트 씨는 이 아침 식사가 건강에 가장 좋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계란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하며 통밀빵은 심장에 좋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몸은 점점 더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금방 지치고 사원에 걸어갈 때면 숨이 가빴으며 때로는 이유 없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아침 계란 껍질을 벗기면서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젊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활력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건강하게 먹는데 왜 몸은 계속 축 처지는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 마르니 씨는 자주 그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라흐마트 씨는 늘 그냥 피곤한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불안해했습니다. 한 번은 사원에서 기도하는 도중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어지러워 마지막 절을 하기 전에 앉아 있어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활동을 하려 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라흐마트 씨의 아침 식사 습관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가정에서 계란, 우유, 빵, 심지어 커피나 달콤한 차의 조합은 흔한 풍경입니다. 우리는 광고에서 이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완벽해 보이고 건강하고 편리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현대 영양학은 모든 건강한 음식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도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2019년 저널 오브 눌리션 앤드 머테벌리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유에 있는 칼슘은 계란과 같은 음식에서 나오는 비햄철의 흡수를 동시에 섭취할 경우 최대 40%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에 있는 탄닌이나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철분과 아연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결합하여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사실은 특히 대대로 내려오는 아침 식단에 익숙한 노년층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흐마트 씨도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피로가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이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커피를 뜨기 전에 그는 따뜻한 우유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했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잘못되었어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노년층은 종종 좋은 식습관이 단순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조합입니다. 그날 아침
라흐마트 씨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침 식사가 사실은 자신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들 중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라흐마트 씨의 이야기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접시 위에 올바르게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 몸에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라흐마트 씨의 불만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본 후 느끼는 피로감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실에서 테라스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은 마치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가빴습니다. 그는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순찰을 돌지 않고 뒷마당의 작은 텃밭에도 잘 가지 않았으며 예전처럼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기보다는 테라스에 앉아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마르니 씨는 걱정했지만 라흐마트 씨는 매번 병원에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아, 그냥 잠이 부족하거나 피곤한 것뿐이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니 씨를 진정으로 걱정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원에서 점심 기도를 하던 중 라흐마트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맘이 꿀한 구절을 다 읽기도 전에 그는 기도용 깔개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 물을 주고 쉬라고 권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침 식사 습관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삶은 계란, 따뜻한 우유 한 잔, 통밀빵 2조각, 때로는 신선한 오이와 토마토를 얹은 오트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로 진한 블랙커피나 뜨거운 달콤한 차를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하고 맛있게 느껴졌고 특히 마을길을 바라보는 그의 자바식집의 테라스에 앉아 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조합이 그의 몸속에서 조용히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란은 철분, 단백질, 비타민 A, D, E가 풍부합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차에는 탄닌이, 통밀빵에는 불용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달콤한 잼이나 차에 넣는 설탕은 신진대사에 부담을 더합니다. 2014년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철분은 장에서 동일한 흡수 경로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많이 존재하면 몸은 칼슘을 먼저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 철분은 결국 낭비됩니다. 노년층에게 이것은 빈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증상은 피로, 창백함, 그리고 현기증입니다. 바로 라흐마트 씨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탄닌과 카페인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018년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의 연구에 따르면 블랙차에 있는 탄닌은 비햄철과 결합하여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빈속의 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장에서 음식의 이동 속도를 가속화하여 몸이 계란의 단백질과 비타민을 흡수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통밀빵과 신선한 오이, 토마토에 있는 불용성 섬유질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계란의 지방과 비타민 A, D, K를 흡수하여 몸이 사용하기도 전에 밖으로 배출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비타민 D는 그냥 낭비되어 노년층을 골다공증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달콤한 차와 잼의 설탕도 조용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라흐마트 씨가 오전 10시경에 졸음과 기력 저하를 자주 느낀 이유였습니다. 마치 아침 식사가 몸에서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라흐마트 씨가 들어본 적 없는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이 건강한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한 이후로 그의 몸이 더 자주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우유나 커피를 더 많이 마시면 더 힘이 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원에 가려던 그는 다시 현기증을 느꼈고 이웃집 울타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다르토 씨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라흐마트, 너 계속 창백해 보여. 혹시 내 아침 식사 때문 아니야? 라흐마트 씨는 농담으로 여기고 작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침 식사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답이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음식에 대한 그의 모든 관점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답은 어느 날 오후 라흐마트 씨의 막내 아들 안디가 족자카르타에서 돌아왔을 때 찾아왔습니다. 안디는 솔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아버지가 베란다에 앉아 이마를 문지르며 반쯤 남은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디, 오면서 왜 연락 안 했니? 라흐마트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휴가가 생겨서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오래되셨나요? 안디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라흐마트 씨는 피로와 현기증, 그리고 사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안디는 가끔 미간을 찌푸리며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 식사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바꾸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안디는 새벽 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그는 아버지가 삶은 계란, 통밀빵, 따뜻한 우유, 그리고 블랙커피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접시에는 오이 샐러드와 딸기 잼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보고 싶었던 거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안디, 이 모든 건 건강한 음식이잖아. 왜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니? 라흐마트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인 건 맞아요, 아버지.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은 종류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안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디는 칼슘이 철분 흡수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탄닌과 카페인이 미네랄을 어떻게 묶어놓는지, 거친 섬유질이 지용성 비타민을 쓸어가는지, 그리고 설탕이 인슐린 급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에 라흐마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 식사가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말이야? 음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조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안디는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디는 아버지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존경하는 의사에게 직접 듣는 것이 더 믿음직스러울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그는 아버지를 족자카르타로 데려가 노년 영양 전문가이자 그의 오랜 대학 친구인 하산 바수리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따뜻하고 소박한 진료실에서 하산 박사님은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라흐마트 씨,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디에게 조금 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양교육 포스터로 가득 찬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라흐마트 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산 박사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는 2개의 물잔을 들고 하나에는 철분 경로라고 다른 하나에는 칼슘 경로라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우리 몸에는 철분과 칼슘을 위한 2개의 입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계란을 우유와 함께 마시면 이 두 영양소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합니다. 보통 칼슘이 이겨서 철분은 밀려나고 낭비됩니다. 그 결과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고 피가 산소를 충분히 운반하지 못해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라흐마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와 차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탄닌과 카페인은 자물쇠와 같습니다. 이들은 음식의 철분과 아연을 묶어 아예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하산 박사님이 위 그림 포스터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통밀빵과 날 채소에 있는 불용성 섬유질은 소화에는 좋지만 계란처럼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과 동시에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섬유질이 비타민을 흡수해 몸이 흡수하기도 전에 밖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그는 스펀지를 잡고 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라흐마트 씨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몸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영양소의 일부를 버리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대략 그렇습니다. 하산 박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혈당을 급등시켰다가 빠르게 떨어뜨려 몸을 점심 전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사님, 라흐마트 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먹는 시간과 조합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계란을 데친 채소와 토마토나 오렌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세요. 우유는 오후에 마시고 커피나 차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거나 생강차로 바꾸세요. 통밀빵과 오트밀 같은 고섬유질 음식은 오후 간식으로 옮기고 튀김용 기름은 재사용하지 마세요. 하산 박사님이 종이에 조언을 적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흐마트 씨는 그 조언이 적힌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산 박사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약간의 후회가 있었지만 동시에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노년에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을 두 번째 기회를 몸에 줄 때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그의 자바식집의 부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진한 커피 냄새도 식탁 위에 따뜻한 우유도 없었습니다. 마르니 씨는 남편이 삶은 계란 하나, 작은 시금치 볶음 한 그릇,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만 준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커피랑 우유는 어디 갔어요? 마르니 씨가 물었습니다. 하산 박사님이 바꾸라고 하셨어. 우유는 오후에, 커피는 10시쯤에. 지금은 이렇게만 먹기로 했어. 라흐마트 씨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달걀은 중간 불에 삶아 흰자는 익히고 노른자는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박사님이 권한 방식대로였습니다. 시금치는 약간의 코코넛 오일과 마늘로 볶고 신선한 토마토 조각을 얹었습니다. 하산 박사님은 토마토의 비타민C가 계란의 철분 흡수를 3배나 돕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첫날은 커피가 없어서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속이 더 가벼웠습니다. 둘째 날부터 그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마시던 우유는 이제 베란다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오후에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던 블랙커피는 아침 식사를 충분히 소화시킨 후인 오전 10시에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커피는 예전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고 속이 쓰리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섬유질 섭취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아침에 먹던 통밀빵과 오트밀은 이제 오후 간식으로 옮겼습니다. 대신 그는 데친 브로콜리, 삶은 당근 또는 부드러운 차요테와 같은 데친 채소를 먹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의 2020년 연구는 데친 채소의 수용성 섬유질이 생곡물에 있는 불용성 섬유질보다 비타민 흡수에 더 친화적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계란 요리에 쪽파, 강황, 생강과 같은 향신료를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이 향신료들은 자바 부엌 특유의 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관절에 좋은 항염증 효과도 있었습니다. 첫 주에는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 식사 후 메스껍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드물어졌습니다. 둘째 주에는 몸이 더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원에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고 심지어 마르니 씨를 위해 물통을 들고 갈 때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장 미소 짓게 한 것은 손녀 신따가 학교에서 돌아와 집 앞에서 그를 안고 웃으며 말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힘이 다시 새졌네. 나를 안을 수 있다. 라흐마트 씨는 몇 달 전에는 불가능했던 신따를 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 식습관 변화는 그를 더 자주 아침 시장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향신료를 직접 골랐습니다. 채소 상인은 그가 토마토와 오렌지를 많이 사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박사님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원에서는 몇몇 친구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더 젊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계란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이야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몇몇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하산 박사님의 조언, 즉 우유, 커피, 차를 계란과 함께 마시지 말고 데친 채소와 과일이 아침 식사를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적 이점 외에도 이 변화는 그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흐마트 씨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활동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낄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밤에 순찰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오후 시간을 손주들과 놀며 보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2017년 파이토세러피 리서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혈액순환과 소화를 돕습니다. 마르니 씨도 그 영향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더 건강해진 것을 보면서 그녀도 가족 식단을 바꾸는데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때로는 당근을 넣은 찐 계란, 때로는 쪽파와 토마토를 넣은 스크램블 에그를 항상 따뜻한 물과 함께 즐깁니다. 매일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라흐마트 씨가 이른 아침 마을길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피로와 현기증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그 낡은 습관을 고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흐마트 씨는 건강이 단지 약이나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문제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사 시간과 음식 조합이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고 꾸준한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때 기력이 다했다고 느꼈던 한 노인에서 이제 라흐마트 씨는 더 강한 몸과 가벼운 마음으로 매일 더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날 아침 솔로의 햇살이 마당의 망고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라흐마트 씨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들고 자바식 집의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고 마르니 씨의 부엌에서 나오는 밥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꾼 지 3개월이 넘었고 이제 그의 몸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더 활기차고 현기증이 드물며 숨이 더 길어지고 얼굴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사원까지 걸어갈 수 있고 피곤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밤 순찰에 참여하며 가장 행복하게는 등 통증 없이 신발을 안고 웃을 수 있습니다. 라흐마트 씨는 큰 변화가 항상 극적인 발걸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유 마시는 시간을 바꾸고 계란과 커피 사이에 간격을 두고 날 채소를 데친 채소로 바꾸거나 접시에 신선한 토마토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결정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한때 하찮게 여겼던 작은 것들이 노년의 삶의 질을 되찾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산 박사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노년의 몸은 오래된 땅과 같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식물을 키울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물을 주고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비유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 진실을 느낍니다. 올바른 시간에 몸에 물을 주고 적절한 비료를 주자 그의 오래된 땅은 다시 비옥해져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음식에 대한 그의 관점도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메뉴를 좇지 않고 자신의 몸에 진정으로 친화적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식사 시간을 주의하며 영양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얻은 지식은 그에게 더 큰 힘을 주었고 노년에는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원에서 오랜 친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라흐마트, 더 젊어 보인다. 비결이 뭐야? 라흐마트 씨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결이지. 계란을 올바른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거야. 그의 농담에 친구들은 웃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구해준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흐마트 씨에게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활기찬 하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사원에 갈 수 있고 아침 시장을 방문하고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단순한 음식인 계란에서 최고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몸에 기회를 준 덕분에 이제 더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라흐마트 씨의 이야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큰 비용을 지불하거나 복잡한 다이어트 유행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지식이 값비싼 약보다 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몸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행복을 되찾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당을 바라보며 신따와 남동생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안디에게, 그를 지도해준 하산 박사님에게, 그리고 스스로 시도하겠다고 결심한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나이는 스스로를 고치는 것을 시작하는데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다라고 생각했습니다.